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건넸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사항 3개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도 나옵니다.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해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로 꼽힙니다.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이 문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앞서 서울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나왔던 유일한 질문을 헌재에서 또 받은 건데 윤 대통령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탓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 불분명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검찰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이 문건을 최상목 당시 장관에게 건네줬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 쪽지를 아예 모르는 척 둘러댄 겁니다. 헌재 두 번째 질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였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 4글자로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사령관들의 진술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도 국회 활동을 금지하면 위헌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도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가지 질문은 윤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사후 대비책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혼란을 예측하고 준비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국회 사당에 난입한 계엄군은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이들에게는 5만 7천 발의 실탄도 지급됐습니다. 본청 창문을 깨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총을 맨 채 무리지어 본청 내부를 뛰어다니던 계엄군의 행태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대대적인 군사작전이었지만 계엄이 실패한 뒤로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한둘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계엄군이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을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목했고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서는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도 공유됐다는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들을 체포한 뒤 구금할 장소까지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선거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담화 당시 주장을 반복한 건데 다만 부정선거 음모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공개한 손편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노골적인 음모론을 쏟아낸 데 비하면 한 발 물러난 셈입니다. 근거를 제시 못하면 탄핵 심판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발 물러나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한 주장은 사실일까? 손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투표용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또 윤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2023년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전산 시스템에 아예 침투하지 못한 국정원이 이러면 점검을 못한다고 협조를 요청해 일부러 차단을 풀어주고 점검했다고 수차례 설명해왔습니다. 작년 국정원이 참여한 보안 컨설팅에서도 북한의 해킹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버 자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적으로도 힘들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는 투개표 장비들을 뜯어가며 공개 시연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누가 부정선거를 벌였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제기된 소송 126건은 모두 종결됐고 22대 총선 34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을 두고도 11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부정선거가 인정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